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픈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면 당연히 위장이 아프면 내과로 갈 것이고, 뼈나 척추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찾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처음에는 그 아픈 부위를 잘 볼 수 있는 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런 과에서 크게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통증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장장애가 있는데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고, 또 뼈나 관절이 아픈데도 정형외과에서 MRI도 찍고 하는데도 별 이상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통제 정도만 먹으면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과에서도 위장약 같은 것들을 많이 처방받는데 그렇게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내과나 정형외과나 다른 과에서 진료를 하다가 거기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정신과 방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권유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아니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고 되게 황당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몸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과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과에 오는 환자들의 한 40%, 50%는 정신과 환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성의 병이라는 게 그만큼 많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대체적으로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아플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생각 외로 어떤 검사를 해서도 발견이 잘 되지 않는 어떤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의 원인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이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여러 가지 위장 문제로 병원에 왔는데 내시경 같은 걸 했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내과에서는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안정제 같은 것들도 요즘은 내과나 다른 과에서도 되게 많이 처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 남성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아마 그게 스트레스나 호르몬의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생각보다 피검사나 다른 검사 이상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체적으로 신경이나 근육이나 이제 몸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몸이 막 이완되고 힘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손을 꽉 쥐는 어떤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마치 이렇게 두 손에 힘을 꽉 쥔 극도의 긴장 상태처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상당히 힘이 들어가고 수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먹을 꽉 쥐어 보시면 주먹이 되게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고 하는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몸에 힘이 들어가고 신경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힘이 들어간 것에 대한 불편함이 몸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체의 어떤 정체불명의 통증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율신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병원에서 자율신경 검사 같은 거를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으로 인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두근거림이나 심장떨림, 숨참 뭐 이런 증세로 나타나고, 위장에서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은 여러 가지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같은 위장의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율신경은 우리가 피검사라든지 뭐 다른 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이상이 어떤 내과적인 검사나 정형외과적인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흥분되고 긴장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당연히 내과나 외과 같은 그 과에 맞는 곳들을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다른 과에서 잘 치료되지 않는 어떤 신체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면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마음이 너무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크게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스트레스를 요즘 많이 받아서 내가 되게 뭐 긴장돼 있고 불안하고 그래서 몸이 아픈 것 같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게 그렇게 크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점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몸이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견딜 수 있는 힘이 점점 소진이 되어 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가고 있다는 SOS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체불명의 통증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좀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몸에 힘을 빼고 마음에 힘을 빼는 그런 어떤 치료들을 함으로써 생각 외로 다른 과에서 치료가 안 된 것들이 정신의학과에서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체불명의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렇다면 일단 내 몸과 마음과 자율신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힘을 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골프 칠 때도 힘을 빼야 더 잘 치고 수영을 할 때도 힘을 빼야 물에 더 잘 뜰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에 힘을 빼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 많이 훈련이 돼 있어서 마치 헬스장에 가면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는 것만 익숙하다 보니 정작 이제 힘을 빼는 것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힘을 빼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뭐 운동 중에서도 우리가 힘을 빼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그런 운동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또 많이 권장하는 명상요법, 이런 것들도 힘 빼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명상 같은 거는 내가 숨을 쉬는 데 계속 집중을 하면서 몸에 다른 힘을 빼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서 적당한 도움이 되는 명상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찾아보셔서 거기에 나오는 지시대로 잘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에 힘을 빼는 것들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적당한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또 권장하는 바이고, 뭐 이런저런 노력에도 도움이 많이 안 된다면 뭐 병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흡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100m 출발선 상에 앞서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심호흡을 크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어떤 남들 앞에 나설 때도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정작 호흡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 몸에 힘을 빼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긴장되거나 뭔가 몸에 힘이 들어간다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깊게 숨 쉬고 내쉬고를 반복하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불필요한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에서도 숨쉬기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숨 쉬는 것에 대한 적당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몸에 힘을 빼고 이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만성적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긴장보다는 이완을 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